네, 서울 양평. 마무리를 못 졌잖아요. 네. 여당에서 머뭇머뭇거리거나 참여를 안 하면 저희가 결단을 해야죠.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정말 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 간의 사기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재난의 성격이 강하다. 여당을 잘 설득을 해서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명함에다가 예측 가능하고 따뜻한 사회라고 제 정치 목표를 지향점을 적어갖고 다녀요.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전세 사기나 순살 아파트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우선 원만하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 사기나 순살 아파트, 그다음과 같은 주거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 그리고 국토 균형 문제를 다루는 민생 핵심 위원회입니다. 민생 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제2경인선 철도 건설 문제가 있는데요. 제2경인선은 당초 2018년에 구상될 때는 구로역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민자 적격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빠르면 11월 말이나 12월쯤에 민자 적격성 결과가 나와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제2경인선이 되면 서남부권이 주민들이 서울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인선 철도의 수요를 제2경인선이 분산을 하게 됩니다. 2차선을 지하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요 측면에서 경인선 철도의 지하화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가 그 연말경에 아마 그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선 철도가 대상 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GTX B 노선을 계획대로 건설을 하는 거,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지금 김포하고 좀 갈등이 있는데 그것도 좀 원만하게 인천시, 대광이 등이 잘 협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정말 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일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제도,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제도, 보증보험제도 등 기존의 사회제도 시스템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것이 충분히 작동이 안 된 것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분만 해도 벌써 17,500여 분이고, 신탁사기나 근생처럼 피해 구제를 직접적으로 인정받으시 못하시는 분들을 포함하면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피해자 그분들한테 온전히 책임을 묻는 게 이 사회가 맞느냐, 이 사회적인 재난으로 보고 이 사회적인 재난을 우리 사회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분들에게 선구제를 해주자, 그리고 구상을 공공기관에서 나중에 하자. 그런데 여기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선구제라는 것이 100% 선구제가 아니고 최우선 변제금 약 한 3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를 먼저 구제를 해드리고 공공기관에서 나중에 그 채권을 인수받아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더 보상해 드릴 거 있으면 보상을 해 드리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개인 간의 사기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재난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기 하루 전날 국토부 장관이 이제 매입 임대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선구제는 감당할 수 없다. 사인 간의 뭐 피해를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뭐 이런 논리로 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선구제 후 구상을 기존에 있는 보완책인 매입 임대와 우선 매수권과 같이 피해자들이 선택을 하게끔 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드리자 하는 것이 저희 특별법이고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빠르면 이달 안에 발의가 될 겁니다. 저희 아마 이달 안에 발의가 될 거고요. 이달 안에 발의가 되면 정부가 이제 발표한 안이 있어요. 매입 임대를 좀 강화하겠다는 안. 그 안이 넘어오면 그 병합으로 같이 심의를 할 거고 여당을 잘 설득을 해서 정말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법을 만들 때요, 그 관련된 법을 만들 때 그 신도시,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노후도시를 다 해서 대상이 한 118개 정도가 됐어요. 자, 대상을 그렇게 넓혀놨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노후도시에 대한 개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시범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신도시만 선정을 했다면 이게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일기 신도시 개발 또 재개발법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 대해 노후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시범 사업 선정을 할 때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법 개정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준비를 그래서 신도시 플러스 기타 도시도 이제 하라고 지금 이었죠. 글쎄요, 그 뭐 할당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신도시 외의 지역도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할당한다 이런 것까지는 뭐 저도 국토부하고 논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최소한 국토부 쪽에는 그래야 신도시 플러스 기타 지역이 시범도시로 포함이 돼야 법 제정 취지에 맞는다. 글쎄 아마 한 연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각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거기 시범 사업으로 가기 위한 이제 용역도 하고 사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타 지역,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도 어떤 그런 사전적인 필요한 신청에 필요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지만 최소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네, 서울 양평 마무리를 못 졌잖아요. 네. 자, 이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왜 기획이 됐을까요? 왜 예타를 통과했을까요? 그 지역의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수도권 교통 문제도 역시 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타 선정되고 예타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국감에서 보았듯이 명쾌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국감을 또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서 누가 무리하게 노선 변경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빨리 밝혀서 중단된 고속도로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최소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조사해서 이거 찾을 수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응? 그리고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는지 이걸 국정감사로는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국정조사를 통해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누구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매듭을 짓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이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계속 그 여당에서 머뭇머뭇거리거나 참여를 안 하면 저희가 결단을 해야죠. 이거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지금 이게 예산도
저 일부만 반영돼 있는데. 정부도 소통을 하셨었나요? 되시고 나서 정부 연락이 측에서? 없네. 연락이 없어. 장관하고 뭐 한번 통화한 거 외에는 연락이 없네. 아무데도 없네. 사나이관도 없고. 사나이관도 뭐 사나이관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거기 한 군데 빼고는 연락이 없네. 아니 메시지도 없네. 그래서 정부가 뭘 부탁하고 당부하고 막 이렇게 같이 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부탁하겠죠. 지금은 뭐 지금은 여야가 이렇게 아니 정부 입장에 이제 나중에 이제 부탁하는 강도가 세 배, 네 배 더 힘들어지겠지. 정부도. 아니 지금 없어요. 아예 접촉을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접촉이 없네. 없어요 아예. 우리 의원님들 이름이나 다 알래나? 저는 지금 그런데 우리 저 상임위 의원님들 알까요? 제 이름은 알 것 같은데, 응? 같이 근무했으니까. 근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최소한 차관들은 그럼 와서 인사라도 다녀야 될 거 아니야. 1차관, 2차관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나 좀 진짜 저는 이해할 수 없어. 나중에 누가 더 힘들어지겠냐고. 정부는 정부 일을 해라. 의장님 말씀이 맞지. 응?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룬다고 하더라도 명함에다가 예측 가능하고 따뜻한 사회라고 제 정치 목표를 지향점을 적어갖고 다녀요.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전세 사기나 순살 아파트 같은 일이 일어나면 돼. 예?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면 돼. 아니 저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향하는 지향점하고 이게 너무 괴리가 생기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을 들고 공인중개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믿고 했어. 그런데 사고가 났네? 근데 너는 시스템에 그 혜택을 못 받아. 이러면 견딜 수가 있겠어요? 아예 초기 단계부터 막아주든지 해야 되고. 그럼 아파트도 내가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 뭐가 잘못됐니? 아니면 건축물이 기존대로 안 돼 있느니? 이런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네?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이거야. 특히 사회적인 제도도 예측 가능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면 우리 사회가 정치를 하는 가장 지향점이 세상을 선하게 바꿔가는 건데 세상을 선하게 바꿔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아까 이제 지역적인 문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우리 사회가 꼭 해결돼야 될 국가적인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출생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지금 제가 1호 법안으로 은퇴자 도시법을 발의를 했고요. 여야 합의로 발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참여를 하셨어요. 은퇴자 도시를 한번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만들어 보고자 제가 국토위원장에 지원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에서 이제 국가적인 과제.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꼭 해결돼야 될 과제.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남북 문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물론 그거 말고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가야죠.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중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세금 막 깎아줘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깎아주면 좋지. 근데 감당할 수 있어요. 석유 나면 깎아줄 수 있어요. 석유 나면. 근데 석유가 나겠어요?